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오쇼TV 김인순입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기업은 경영 전략을 비롯해서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에 이르기까지 기업 자체를 변화시키는 디지털 전환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요구는 더욱 높아졌는데요. 기업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비즈니스 플랫폼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이 어떤 플랫폼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존 비즈온과 함께 디지털 혁신을 위한 비즈니스 플랫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존 비즈온의 송호철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존 비즈온에서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는 송호철입니다. 오늘 발표는 약 45분간 이어집니다.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비즈니스 플랫폼을 활용한 기업 경쟁력 혁신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오늘 더존 비즈온이 오쇼TV에 처음 나왔는데요. 더존 비즈온 어떤 회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더존 비즈온은 국내 기업들을 위해서 ERP나 이런 회계, 인사, 물류 같은 이런 ERP 도구와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도구들, 그룹웨어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기업을 위한 전문 솔루션 제공 회사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발표 순서 어떻게 되는지요? 오늘은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갖고자 하는 어떤 비즈니스 플랫폼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고 위하고라고 하는 이런 제품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시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더존 비즈온이 제공하는 디지털 혁신 플랫폼 위하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더존 비즈온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원래 저희는 서울에 있다가 2011년도에 강촌 캠퍼스로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이전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저희 데이터 센터가 있는 강촌입니다. 네, 산속에 들어있네요. 맞습니다. 네. 맨날 이렇게 가서 오바이트 타고 했던 동네예요. 네,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필요한 IT에 필요한 내용들을 쉐어드 서비스 센터의 역할을 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접속해서 필요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들을 여기에 이제 구축을 했고요. 네. 여기에 수많은 어떤 그런 기술들이 집약된 어떤 최신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강촌에 있다가 최근에 이런 플랫폼을 다 완성하고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필요한 솔루션들을 완성한 이후에 다시 서울로 나오기 위해서 서울의 을지로의 예전 그 삼성화재 건물 거기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더존 을지타워를 다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는 저희가 ERP나 이런 것들을 고객한테 가가지고 뭔가 사람을 투입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분들이 저희 공간에 와서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고객 최고의 어떤 ERP를 구축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협력 체계를 가능하게 하는 이런 기반 시설들이 이 안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의 중심부로 들어오셨군요. 네. 저희 더존은 원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시작하면서 이 모든 소프트웨어들을 다 웹 기반에 그 다음에 이런 스케일 아웃 할 수 있는 이런 클라우드 기반에서의 다양한 솔루션들로 확장을 했고 그래서 원래 ERP만 하던 회사에서 이제는 CRM, PMS, 그 다음에 그룹웨어나 전자결제 하물며 다양한 어떤 금융 서비스까지도 이 안에 다 구축을 해서 플랫폼 기반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위하고라는 플랫폼 안에 있는 이 더존의 수많은 고객 기업들이 이 기존의 더존에서 제공하는 솔루션뿐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다른 훌륭한 솔루션들을 같이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마켓플레이스까지 통합이 되어 있어서 이 안에서 금융이나 또는 하물며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꽃배달, 퀵, 대리운전 같은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비즈니스들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기존의 기업들이 전문가들을 위한 서비스들, 예를 든다면 세무회계 또는 법무, 노무 같은 이런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관점에서 필요한 기능들도 이런 위하고의 전문가용 위성 플랫폼들을 통해서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던 이런 아웃소싱에 대한 것을 온라인으로 이전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속 가는 것들은 이 안에 쌓이는 이런 SaaS 기반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다양한 모델을 통해 학습을 함으로써 다시 이 기업들에게 고도화된 어떤 지능화된 솔루션들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빅데이터와 AI 쪽 플랫폼으로 이것들을 계속 확장해 가고 있고요. 이 안에 쌓여있는 이런 다양한 모델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의 과거에는 어떤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의 신용평가를 했다면 이제는 기업의 실제 매입과 매출과 같은 이런 동태를 기반으로 이것들을 예측함으로써 이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대출을 못 받는 이런 어떤 담보나 대표이사의 신용도만으로 대출을 받았어야 됐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이런 거래에 대한 이런 활동을 기반으로 기업을 신뢰를 받고 거기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핀테크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수많은 우리나라에 뭔가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소비하고 이것들을 구매하는 기업들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합함으로써 이 안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이것들을 확장하였고 또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안에 기업들이 사용하는 어떤 구매 패턴과 또는 이런 서플라이 체인 상에서의 그런 움직임들을 분석해서 이런 어떤 필요한 수요에 대한 것들을 예측하고 정확한 타겟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광고 플랫폼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것만 봐도 네. 더존 비즈온의 비즈니스 영역이 거의 뭐 백화점과 같은 수준인데요. 기업이 하나 설립해서 모든 프로세스를 다 여기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위하고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하고 플랫폼은 어떤 기업과 산업을 위하는 하나의 생태계로서 저희가 기업의 경영자와 직원과 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런 기업, IT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있는 고라는 이런 고는 요즘에 알파고나 뭐 아마존고 같은 이런 다양한 지능적인 서비스들이 고를 많이 붙이고 있는데요. 아, 그래서 저 고가 붙어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기업의 다양한 데이터들, 특정한 기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의 그런 패턴들을 모델에 학습해서 다시 이런 경영자들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경영을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어떤 위하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기업들 IT 환경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이 IT라는 게 어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는 경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아주 필수적인 수단인데요. 우리나라에 이런 진짜 IT를 하는 회사가 아닌 이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IT 전문가들을 모든 영역의 전문가들을 채용할 수도 없고 소프트웨어나 백업, IT 인프라스트럭처나 시큐리티, 네트워킹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다 구비해 놓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업들은 이 설립을 해서 기업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하고 플랫폼에 접속해서 사용하는 것만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네, 이렇게 모든 기업의 관리자들의 불편함을 한 방에 해소해주는 위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위하고 서비스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회사의 경영을 위한 회계, 인사, 물류, 재고관리 같은 이런 ERP의 영역과 또는 기업 내부에서의 직원들 간에 협력하고 협업할 수 있게끔 하는 메일 또는 메신저 또는 비디오 컨퍼런스에 대한 이런 컨퍼런스 도구들, 팩스 같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UC 부분과 그 다음에 업무 생산성을 위해서 클라우드 스토리지나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한글 같은 이런 오피스 도구들을 제공하는 업무 생산성 도구들, 그 다음에 기타 업무 서비스로서 PMS, CRM, 전자결제 같은 다양한 기능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부가적인 기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어떤 채권을 유동한다든지 이런 금융 서비스 등 분석 서비스들이 계속 붙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준 이 서비스만도 엄청나게 많은 규모이긴 한데 사실 기업별로 약간 특화돼서 조금 더 필요한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위하고는 기업들이 웹과 모바일을 통해서 접속해서 필요한 기능들, 지금까지 저희가 더존이 만들어서 제공하는 핵심 킬러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마켓플레이스가 있어서 기업의 업종과 특징에 따라서 요구되는 솔루션과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업이 선택해서 이걸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객 기반이 이제 더존의 이런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 기반이 크기 때문에 이 고객 기반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과 훌륭한 컨텐츠를 갖고 있는 서비스 회사들이
저희 마켓플레이스에 그 컨텐츠를 올려서 고객들한테, 기업 고객들한테 다가갈 수 있게끔 하는 에코시스템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처럼 네. 제3의 기업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구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위아고가 이렇게 다양한 전체 구성을 봤는데요. 위아고가 여러 종류 기업을 위해 특화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아까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측면에서 이 기업들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특화된 서비스들이 뭐 이제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다 이렇게 플러그인 형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로그인도 따로 하고 과금과 결제도 따로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마스터 데이터, 뭐 조직도나 거래처에 대한 정보들도 연동이 안 되어 있어서 어려운데, 저희 위아고는 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 모든 기업의 마스터 데이터들이 공유되면서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들이 연계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럼으로써 굉장히 편리하게 중소기업들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서 수많은 컨텐츠들 중에 뭐가 좋은지를, 맞는지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들을 저희가 한번 해결해 드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다양한 이런 필요한 이런 기술들을 기업들이 고민하지 않고도 쓸 수 있게끔 저희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 세팅해 놓은 상태로 이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을 위한 서비스부터 위성 네. 서비스이죠. 네.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기업들이 사실 기업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외부의 전문가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그게 뭐 회계 또는 세무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법무, 노무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 각각의 위아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각각 전문가 영역을 위한 위성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만든 게 위아고 T라는 위성 플랫폼으로 우리나라의 13,000개의 세무 회계 법인들이 이 위아고 T에 가입해서 위아고에 있는 200만 개 이상의 기업들에게 온라인상에서 이런 아웃소싱을, 세무 아웃소싱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입니다. 네, 회계 세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 세무회계 사무소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밀결합되어 있지 않고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영수증 같은 것도 주고받는 거나 뭔가 신고 자료를 주고받는다든지 굉장히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IT로 고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 이렇게 변화가 많이 없었던 영역인데, 저희가 이번에 T와 T-엣지라는 서비스를 위아고에 출시함으로써 이 둘이 굉장히 강력하게 밀결합돼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이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이제 위아고의 고가 기업의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표방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런 강력한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더존의 위아고 플랫폼을 통해서 기업들의 매입과 매출 또는 자산에 대한 데이터나 인사 정보나 이런 것들이 이 서비스 안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어떤 경영자들이 뭔가를 예측하거나 분류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들을 그 데이터로부터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경영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한국의 어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시장이 약간 순서가 바뀌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든다면 이런 강력한 SaaS 플랫폼들, 서비스 플랫폼들이 잘 갖춰져서 거기서 고객분들이 이런 업무들을 잘 사용하고 있게 되면서 거기에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이 데이터들을 다시 학습해서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돼야 되는데, 사실 이런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렇죠. 저희는 서비스부터 데이터까지를 다시 서비스로 연결시킬 수 있게끔 하는 이 체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우리나라의 이런 중소기업이나 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나 어떤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들을 이런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의 어떤 적정한 재고를 보유하는 재고 수량을 예측하거나 또는 신용을 갖다가 평가해서 뭔가를 하거나 현금 흐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예측해가지고 한다,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고객한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부도나 이런 경영의 어려움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네. 그러면 중소기업들도
그 자체적으로 인공지능을 구축한다거나 사실 빅데이터 서비스를 받는 게 어려운데 위하고 서비스에만 등록을 하면 서비스를 받게 되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더존이 빅데이터 플랫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는 네. 이 고객분들이 갖고 계신 고객분들의 데이터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최근 정부에서 선정한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이라는 것을 통해서 중소 중견기업의 데이터를 유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 더존에 갖고 있는 고객분들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어떤 무역의 데이터, 신용평가의 데이터 또는 부동산 데이터 이런 다양한 센터 사업자들의 데이터가 이 안에 합쳐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 어떤 기업의 내부의 데이터뿐만 아닌 외부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같이 학습시킨 모델을 저희가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기업한테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기업이 기존에 갖고 있는 데이터 외에 더존이 제공하는 외부의 데이터까지 합쳐서 더욱더 큰 통찰력을 갖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분석 플랫폼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네, 지금 현재 그런 기업들이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뭐 GPU 서버들이나 이런 뭐 스파 클러스터 같은 것들을 다 구성해서 뭔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도 채용해서 이것들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거를 서비스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AI, 빅데이터 애저 서비스로서 기존의 위하고의 고객들은 이 데이터가 이미 있는 거고요. 저희 구축형 ERP를 쓰고 있는 ERP를 따로 구축하고 있는 규모 있는 기업들조차도 이 데이터들을 위하고에 연결시킴으로써 이 플랫폼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이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을 위한 도구들을 기반으로 굉장히 강력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기존 ERP 고객도 가능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기반들이 결국은 기반으로 해서 기업들의 혁신들을 저희가 가속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한 세트로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기업의 혁신을 위한 플랫폼을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요즘 정부나 공공기관도 혁신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은 지원이 가능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공공기관이 최근 클라우드 산업 발전법이 2016년 통과된 이후에 민간 클라우드나 이런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공에서 많은 이런 민간 클라우드 쓰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보안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게 그동안 어려웠었는데 최근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보안 인증이나 사스 보안 인증을 통해서 이런 인증받은 키사에서 인증받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쓸 수 있게끔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위하고를 한 세트 분리해서 공공기관을 위한 거버먼트를 위한 위하고 V를 출시를 했습니다. 네, 정부와 이제 지자체도 쓸 수 있는 서비스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 서비스의 특징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다양한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으면 물론이고 이 위하고가 갖고 있는 수많은 이런 수집된 데이터, 이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을 통해서 이걸 기업을 식별할 수는 없지만 비식별화된 상태에서 이런 통계적인 산업에 대한 이런 동태나 이런 것들을 이 공공기관들이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서 그것들을 분석하고 적시성 있게 이것들을 정책 결정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내놓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부족했었는데 네. 위하고 V를 사용하면 어쨌든 간에 정부 기관도 데이터를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을 낼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공공기관의 업무 환경도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기관들은 실제 내부에 망이 분리되어 있어서 공공기관의 내부 업무 시스템이 따로 있고 그것들을 그 안에서는 또 바깥에 있는 기관이나 기업들이나 또는 전문가들과의 소통, 대민 소통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 영역은 그대로 두고 이 바깥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여러 전문가, 외부 기업들과 이것들을 소통하고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네, 아까 그 정부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외부의 데이터하고 연결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네. 것도 가능한가요? 아,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외부의 데이터들을 분석함으로써 실제 이 기업들이 공공의 기관에서 분석할 수 있는 이 더존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연계하여 고객들한테 정부에서 제공해서 그것들을 정책을 결정하거나 정책이 나간 이후에 그것들을 다시 어떤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여기서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하고의
전반적인 기능과 세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연을 통해서 직접 보시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로그인된 이후의 위아고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크게는 자기가 어떤 여러 회사에 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속한 회사들이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 여러 테스트 회사들에 속해 있어서 네. 이렇게 여러 개가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원래는 이렇게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 게 아니라 기업에 따라서 몇 가지 제한된 서비스를 이렇게 쓰면서 그렇죠. 기업마다 다 쓰는 서비스가 다르겠죠. 제가 스마트폰에서 쓰는 앱이 다르듯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담당자별로도 이것들을 할당하고 있다가 기업에서 예를 든다면 어떤 경비를 처리하거나 또는 뭔가 뭐 전자 결제를 하거나 이런 기능이 필요하면 그냥 이 서비스 마켓플레이스에 들어와서 이 내용을 보고 가격을 보고 이거를 눈으로 봐서 전자 결제도 그냥 유저당 2,000원씩만 지불하면 실제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 모바일과 웹 기반의 전자 결제 기반을 바로 여기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메인 화면에서 몇 가지 없던 것들이 사용자들한테 그 권한을 줌으로써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 더존 비즈온에서 제가 액세스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이렇게 배포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원래 기업의 이런 ERP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은 그 PC에 저희는 패키지 소프트웨어로 공급했기 때문에 그 PC에서만 쓸 수 있었던 영역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웹 기반에서 하물며 스마트 TV에서도 접속해서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재택근무가 요즘처럼 네. 많은 시기에는 정말 유용하겠는데요. 맞습니다. 네. 뭐 요즘에 뭐 코로나에 걸리셔서 뭐 이렇게 출근을 못 하시는 경우에 집에서 바로 접속해가지고 여기에 자기한테 있는 적절한 권한으로 이런 업무들을 다 볼 수 있게끔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이런 회사에서 회계 처리를 할 때 영수증을 붙이고 막 이렇게 했다라면 이제는 저희가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은행이나 통장, 국세청에 대한 이런 아니면 신용카드 매입분에 대한 데이터들을 여기 계정을 연결시키면 자동적으로 그걸 스크래핑해서 저희가 이제 라이트 GBM이나 XGBoost 같은 이 디시전 트리 앙상블 알고리즘을 통해서 걔를 예측하고 이런 회계 처리를 자동화시켜 버리는 것을 해버립니다. 네. 이런 형태의 어떤 회계적인 혁신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세금 계산서나 이 경비 청구 같은 이런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 경비 청구를 잠깐 보여드리면 우리가 기업들이 경비 청구를 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종이에 붙여가지고 신청을 했지만 이제는 법인카드나 개인카드나 관리자가 관리하는 카드를 등록하면 자동적으로 이 카드에 대한 사용 내역을 저희가 다 수집을 하고 네. 제 개인 카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 개인 카드가 뭐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네, 얼마 정도 썼는지도 다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거 이상한 게 있나 없나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사용한 내역들을 보고 이거를 경비 청구를 하고 이 경비 청구된 데이터들은 이제 관리자, 팀장이나 부서장, 매니저들에 의해서 자기의 속한 부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비용, 예를 들면 회사의 CFO는 전체를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 저희 부문의 어떤 팀에서 몇 퍼센트를 쓰고 이 중에 어떤 팀원 중에 누가 어디서 뭐를 얼마나 썼는지를 다 이렇게 분석해낼 수 있게끔 하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네, 좋기도 한데 약간 무섭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굉장히 이거를 뭐 직원분들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아주 투명한 회계가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양한 이런 오피스 도구들이나 기존의 구축형 ERP의 연동도 있지만 이런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기능들을 통해서 여기서 오피스를 바로 뭐 엑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마치 어떤 구글 닥스나 이런 것처럼 여기 접속해서 이렇게 편집할 수 있게끔 뭐 아무런 것들을 설치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이런 오피스 환경도 제공하고요. 모든 활동 기록이 추적이 되고 모든 이런 문서들이 이 같은 팀원들과 회사 내와 공유될 수 있게끔 하는 기반도 제공합니다. 네, 협업도 가능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기업분들이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하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출근 못하는 경우에 이런 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위톡은 마치 이런 많이 잘 아시는 그런 슬랙 같은 도구로서 이 기업 내부에 저희 부문에 239명이 있는 여기 채널인데요. 이 채널 안에 이렇게 계속 어떤 내용들을 올리고 여기 안에서 예를 든다면 뭐 강원도다. 그러면 강원도란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검색도 가능하네요. 예, 네. 딱 보면 2018년 5월 8일 날 요렇게 2018년부터 사용하셨군요. 네. 그 저 데이터도 네,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것들을 문맥을 이해하고 뭔가를
과거의 데이터를 검색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프로젝트나 이런 기능에 따라서 여기에 그룹을 조직도나 연락처를 통해서 초대를 해서 방을 만들거나 또는 필요하면 이렇게 비디오 컨퍼런스가 필요하면 그냥 화상 대화를 요청하면 이 직원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와서 모바일로도 좀 누가 접속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이제 접속을 하러 들어오고 있는데, 예. 네,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예, 여기는 네. 지금 강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부산이고요. 여기는 을지로에 있는 저희 동료들입니다. 여기 부산 날씨, 원진이나 부산 날씨 어떠니? 오늘 부산 날씨 되게 맑고 좋습니다. 그래? 비도 안 오고, 네. 여기 화면 좀 공유해 줄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산에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네. 뭐 코드 리뷰나 이런 것들 회의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코드 리뷰도 가능한가요? 예, 뭐 네. 코드 리뷰도 같이 하고 어떤 시연이나 이런 데모 같은 것도 내부에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금 누구 좀 모바일로도 들어와 주시겠어요? 뭐 안드로이드나 iOS나 아이패드, 뭐 갤럭시 탭 할 것 없이 바로 원격으로 접속해서 이동하면서도 회의에 참석하거나 어떤 스케치를 통해서 문서에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이제 가능해집니다. 네. 그냥 모바일 접속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자들이 늘고 있는데 너무 간편하게 지금 접속이 되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런 비디오 컨퍼런스 같은 이런 도구들도 있지만 뭐 하물며 일정도 협업을 통해서 팀 단위의 캘린더를 만들거나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뭐 회사에 꼭 팩시밀리가 회사에 있어서 회사에 가야지만 그걸 보는 필요 없이 여기에 접속하면 모든 클라우드 팩스를 저희가 하나씩 드려서 이런 팩스 번호들이 뭐 자기한테 온 팩스들을 바로 확인하고 출력하거나 할 수 있게끔 됩니다. 네. 뭐 마케팅 문자 메시지나 메일,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들도 이 안에 다 있고 도메인도 그냥 회사에 도메인 필요한 것들을 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보면 도메인이 없는 경우도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에 도메인을 이렇게 원하시는 도메인을 검색을 하면 바로 도메인을 1년에 2만 원만 내면 도메인들이 바로 도메인 구입까지 여기서 가능한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도메인 구입하고 메일에 MX 레코드 같은 메일 서버 세팅하는 것도 할 필요가 없이 바로 30분 내로 자기의 메일 안에 그 도메인으로 다 연동될 수 있게끔 이게 만들어집니다. 네. 소상공인들한테 되게 유용한 서비스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출근해서 뭔가 CCTV나 이런 것들을 볼 필요도 없이 여기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에 있는 다른 컨텐츠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여기에 서비스를 올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어떤 서비스를 여기 지금 강촌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맞습니다. 갔었기 때문에 딱 보니까 알 것 같은데요. 네. 이 CCTV도 직원들한테 권한을 할당해서 바로 여기서 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도 제공하고요. 녹화해서 다시 돌려볼 수도 있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여기다 출동 서비스 같은 것도 연계시킬 예정입니다. 네. 이렇듯 이런 CCTV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 할 일이나 원격 시연 또는 뭐 어떤 기업이 쇼핑몰을 만들고 싶으실 때 이 쇼핑몰조차도 여기 안에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뭐 쇼핑몰을 뭐 여러 개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 만들어 볼까요? 예, 네. 쇼핑몰 이거 만들어 놓은 쇼핑몰입니다. 네네. 여기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환경이나 뭐 배송 설정 같은 것들이나 상품에 대한 것 정보를 올려서 분류를 관리한다든지 옵션 관리한다든지 회원 정보를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할 수 있고 디자인조차도 이 디자인을 굉장히 쉽게 여기서 수정하거나 텍스트를 변경하거나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기반을 다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네. 네. 아침 배송 서비스 같은데요, 저기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떤 회계 시스템과 연동해서 동작한다는 것이죠. 네. 판매하고 이런 것들이 이 회계 전표로서에서 매출이 관리되고 하는 것들이 다 연동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요즘에 그 언택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클라우드로 모든 것을 전환하지 못하신 기업들을 위해서는 이 내 PC 접속이라는 것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이걸 뭐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저희가 지금 제공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요. 이 패러렐로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이 PC를 집이나 또는 사무실에 있는 PC를 원격 접속 대상 PC로 설정을 해놓으면 뭐 미국에 가서든 아니면 뭐 사무실을 벗어나서 집에 가서든
바로 그 PC로 원격 접속을 해서 파일을 송수신하거나 화면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네. 제가 지금 현재 그 PC, 제가 세팅해 놓은 PC 쪽으로 접속을 지금 한 거고요. 이게 네. 지금 그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화면에 대해서 이것들을 막 큰 비용 없이도 네, 원격 윈도우 PC로 들어갔네요. 그렇죠. 네. 이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한꺼번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더 계속 말씀드리면 여기에 어떤 법무 서비스나 노트, 에버노트 같은 노트 서비스 또는 CRM, 영업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영업에 대한 어떤 오퍼튜니티를 등록해서 영업 사원별로 목표를 또 할당하고 목표를 할당한 것들을 다시 이걸 품목별로 조직별로 이걸 관리하면서 이것들을 대시보드 상에서 전체 판매하는 것들이 어떤 오퍼튜니티들이 어떻게 지금 클로즈되고 있고 하는 것들을 다 추적할 수 있고 네. 이 이슈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까지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CRM뿐만 아니라 실제 요즘에 주 52시간이 굉장히 큰 이슈인데요. 저희가 모바일에서 QR코드, GPS, IP 어드레스를 기반으로 이런 근태를 바로 이거를 신청하고 이 근태에 대한 출퇴근 기록이나 조직 내에서의 어떤 휴가 관리, 조직의 근무 스케줄을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근태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다 볼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주 51시간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만 바로 이걸 쓰면 전혀 문제 없이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관리가 필요하신 분은 저 앱을 구매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한 요즘에 이런 고객을 대응할 때 AI 챗봇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 위아고에 들어오시면 이제는 이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AI 챗봇을 그냥 이런 대화 모델을 그냥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뭐 어떤 식으로 해서 질문을 한다든지 여기에 뭐 상담원 연결한다든지 하는 기능을 저희가 이 위봇이라는 것을 지금 통해서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모델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할 수 있고 이 상담에 대한 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 자동적으로 어떤 만들어진 난리지를 답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제공하고 있고요. 뭐 연락처, 거래처의 관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 연락처나 거래처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거래처가 폐업을 했는데 이거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저희는 이런 것들 빅데이터로 그런 폐업 상태나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이것들을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네, 그게 세무 정보나 이런 것과 연관돼서 그런가요? 맞습니다. 네. 네.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이런 거래처 연락처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지출결이나 모든 근태에 대한 것들이 이런 결제, 이런 기한서 같은 것들이 웹과 모바일에서 아주 쉽게 작성이 되고 이런 것들을 휴가 신청들도 여기서 바로 이렇게 승인을 할 수 있게끔 모바일과 웹이 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PMS 같은 경우에도 그냥 프로젝트를 간트 차트를 기반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 인력을 한다든지 일정 계획을 수립해서 뭐 이런 업무를 자기한테 할당하는 업무를 관리한다든지를 이것들을 다 PMS 할 수 있는 PMS도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하물며 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이 안에서 관리되는 급여 정보를 바로 입출금 이체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체 수수료는 저희가 뭐 JB금융그룹이나 국민은행과 같이 협업해서 이체 수수료 자체가 무료로 지금 이게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ERP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여러 금융 서비스부터 많은 것들과 연결해서 동작하는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여기에서 이런 많은 데이터들이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이 그리고 또 ERP에서 올라온 데이터들을 그럼 누군가는 학습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기업들은 이제 이 안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는 기업들은 그냥 컨테이너를 추가해서 컨테이너를 추가해서 필요한 컴퓨팅 리소스를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여기서 그냥 주피터 노트북 같은 환경을 통해서 그냥 여기서 학습할 수 있게끔 제공합니다. 네.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컨테이너를 접속하면 이런 데이터들을 그냥 제가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고 이 데이터가 이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거든요. 네. 뭐 이런 학습을 해서 이 모델을 바로 API로 호스팅하는 것들도 제공하고요. 또한 여기에 이런 좀 더 이 개발자는 없지만 데이터를 이해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그냥 이 워크플로우를 그냥 이렇게 만듭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는 코딩으로 데이터 로드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미리 정의된 팔레트에서
이 머신러닝을 위한 뭐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을 그냥 갖다가 드래그해서 놓고 이 안에 이제 어떤 이 프로세스 상에서 이전 데이터들을 어떻게 인풋시키고 필터링해서 쓸 것인지만 정의하면 이 데이터가 그냥 저희 그 데이터 센터에 있는 스파 클러스터에서 얘네들이 만들어져서 이것들을 쓸 수 있게끔 하는 환경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다양한 리포트를 만들어내기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델을 만들고 우리가 이제 내부의 어떤 마케팅 팀에서 그 CFO한테나 아니면 CEO한테 보고해야 될 리포트를 만드는 것 또한 그냥 여기 안에서 대시보드를 바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추가하고 데이터 소스를 어떤 거를 추가해서 마침하고 여기 리포트가 뭐 판매량 그러면 바로 이 안에서 어떤 차트로 이것들을 표현할 것인지를 해서 차원값과 측정값을 선택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리포트가 이제 경영자들한테 보고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툴도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것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이 기업의 매출, LSTM이나 GRU 같은 모델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어떤 매입과 매출을 예측한다든지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분석해서 자기의 어떤 2차, 3차 벤더들의 파산이나 이것들을 통해서 자기한테 얼마나 영향이 올 것인지를 예측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 지금 어떤 기업의 갑자기 신용 이 리스크가 거래처 리스크가 증가했으면 이 증가한 이유가 어떤 시점에 어떤 주요 거래처 중에 거래처 매출액이 높고 그 매출 종속성이 높은 회사가 정상에서 관찰로 신용등급이 변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알려주고 그거를 어떤 거래처로 이것들을 대체해서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추천해 주는 거죠. 대안까지 제시해 주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매출과 매입에 대한 이런 단업, 판매, 제품에 대한 형태소를 분석해서 그거에 대한 같은 클러스터링 되어 있는 집단, 그 군집 안에서의 대체를 제공합니다. 예를 네. 든다면 어떤 품목 측면에서 운송이다 그러면 운송에 대한 이런 이게 사실 업종으로 분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를 클러스터링 해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비슷한 거래처, 매입처나 매출처를 갖다가 이제 제공하는 것이죠. 네. 뭐 이런 부도 예측 같은 것들도 저희가 이런 머신러닝을 통해서 부도 예측을 해서 어떤 특정한 시점에 부도 나는 것들을 자동적으로 리포팅해서 이거는 기업의 경영자들이 부도 나기 전에 어떤 위험을 정말 데이터에 기반해서 맞습니다. 지금 분석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업 경영자들이 대응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고 싶은 거죠. 저희는 뭐 이건 좀 뭐 말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논의를 하기 전에 이런 겁니다. 부도 없는 대한민국을 저희는 이런 머신러닝이나 이런 기술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되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시점에 그 기업의 경영자라던가 CFO가 할 일은 그런 위험을 최소화하는 건데 저렇게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하게 된다면 그 효과가 더 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해보니까 이런 결국은 이 기업의 데이터나 이 패턴들은 비슷한 형태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학습해서 모델을 만들어내면 앞으로의 것들을 예측하거나 분류해내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계속 고도화시켜 나가고 기업 경영자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위하고에 들어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데모를 보셨는데요. 이것보다 지금 이것만 봐서도 정말 위하고 서비스 가입만 하면 회사를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위하고 플랫폼 앞으로는 더 어떻게 발전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고객 중에 위하고 플랫폼을 쓰시는 고객분들을 보면 어떤 규모가 있는 기업들도 있으십니다. 근데 그런 규모 있는 기업들이 이런 위하고라는 브랜드로 해서 들어와서 이걸 쓰시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는 자신들의 고객분들을 위해서 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경우도 있으십니다. 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리하는 기업들이나 이런 데를 뭐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도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저희가 비즈니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즉 이런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하는 기업들 많은데 그걸 인프라도 투자하고 이런 서비스의 빌딩 블록도 만들고 플랫폼도 만들고 서비스도 만들고 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그 서비스가 그게 이제 개발이 끝난다 하더라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돼야 되는데 그 자체가
이게 프로젝트 끝난 다음에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SI의 특성으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나 빌딩 블록을 쓴 위하고 플랫폼을 그 위에서 만든 것처럼, 또는 여기에 있는 이 세무회계 법인들을 위한 위하고 T 플랫폼을 만든 것처럼 이 기업이 이 테넌트를 위한 별도의 독립적인 도메인과 디자인과 이거를 갖고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기업이라도 이 안에 그냥 이 위에다가 처음에 저희랑 같이 이거 서비스 개발할 필요 없이 이거 갖다 쓰고 이거 갖다 쓰고 이거 갖다 써서 그냥 디자인해서 자신들의 도메인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지금 하시고 있는 기능도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서 더욱더 발전된 부분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더존 비즈원의 위하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 중에서 뽑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아까 처음에 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하고라는 명칭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하고 주셨네요. 네. 이제 저희가 사실 이거는 저희 회장님께서 말씀을 이제 저희가 워크샵 때 하신 거를 기반으로 했었는데, 뭐냐면 이게 어떤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기업이 그거를 이익을 다시 사회에 환원한다, 이거로는 안 된다. 네. 처음부터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런 비즈니스나 이런 기술들이 가치 산업과 같이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크리에이팅 쉐어드 밸류라고 하는 것에 되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저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기업과 산업의 어떤 소비 기반을 만들어주고 기업들이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기업을 위하고 산업을 위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해서 위하고라는 이름을 했고, 네. 그 고가 이 안에 쌓이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다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지능형 서비스로서의 고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죠. 네. 알파고. 네, 맞습니다. 네. 그 고의 같은 고였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G 스위트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 등 웹 오피스나 협업 기능 등 클라우드 솔루션을 기존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중복 기능들이 많은 것 같아서 위하고 도입 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네,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보면 이거는 비디오 컨퍼런스는 못 쓰고, 커뮤니케이션은 못 쓰고, 클라우드 스토리지 못 쓰고, ERP는 못 쓰고, 이것들을 다 쪼각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다른 거 쓰고 있죠. 맞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 CRM은 어떤 거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거래처를 등록하고 매출을 등록하고 또 ERP에다가 거래처를 등록하고 세금계산서에 또 등록하고, 이거를 마스터 데이터가 공유되지도 않고 이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그걸 쓰고 있고, 또한 중소기업들은 뭘 써야 될지도 지금 모를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게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냐면 굉장히 저렇게 훌륭한 G 스윗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같은 솔루션의 영역이 있지만 그것들을 기존의 기업에 필요한 여러 다른 것들과 융합해서 동작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만 어떤 걸 쓰시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희는 좀 경쟁력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기업의 데이터를 연동해서 쓰실 분은 위하고 플랫폼 내에서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네.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부문과 같이 물리적 망분리 환경에서 위하고 V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하고 안에는 보면 제가 오늘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플리케이션 버추얼라이제이션이나 VDI를 갖고 있는 영역에 그 화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아까 다시 발표 자료로 돌아가면 기존에 망분리되어 있는 환경이 이게 논리적 망분리일 경우에는 이 안에서 이 VDI를 통해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아예 위하고 안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외 서비스는 위하고를 통해서 하고 대내의 어떤 온나라 포탈이나 이런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업무 시스템은 망분리된 환경이 있고 그거를 VDI나 어플리케이션 버추얼라이제이션으로 논리적 망분리를 통해서 액세스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 안에서 통합해서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네. 요거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답변으로 네.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하고를 보면 회계사무소와의 연결되는 회계 기능이 강력해 보이는데요. 회계사무소가 위하고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시너지가 낮을 텐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직접 이제 네. 실무자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위하고 T라고 하는 세무법인용 서비스를 시연을 못 드렸는데 이게 세무법인용 서비스입니다. 네. 왜 이게 이제 T와 우리 위하고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냐면 세무법인들이 관리하시는 이런 고객 기반이 여기에 보여지고 이렇게 이 안에서 고객분들이 이메일을 보내거나 채팅을 한 것들을 바로 여기서 실시간으로 보고 대응하고 뭔가 하물며 영수증을 보내거나 이런 수임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둘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을 아예 여기 담아놨기 때문에 네. 이 위하고 T가 아닌 어떤 제3의 어떤 서비스를 연계시켜서 위하고와 연결시킨다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꼭 사용하셔야 되겠네요. 네. 사무소에서. 네, 맞습니다. 네, 서비스를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존이 계속 발전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향후 더존만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요즘 이슈인 시각화 서비스도 어디까지 연동이 가능할지요? 파워 BI 등과 연동도 가능한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는 저희 아키텍처를 잠깐 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키텍처 장표는 숨겨놨었는데요. 네, 숨겨놓은 게 많으셨군요. 네,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프론트엔드 기술은 이제 리액트라는 기술을 쓰고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모든 서비스가 이제 다 셀 단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물며 이 리액트의 기술의 특징은 서버에서 뭔가를 요청해서 렌더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그것들을 처리하고 API만 호출해서 갖고 오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파워 BI나 이런 모든 서비스들은 결국 API에 액세스할 수 있다면 저희가 이제 액세스하는 그런 그 인증 토큰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API를 써서 얼마든지 연동을 하실 수 있게끔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인터로퍼블리티, 이런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이나 다른 비즈니스나 다른 서비스들이 위하고를 중심으로 여러 서비스 API들과 연결을 해서 이 안으로뿐만 아니라 다른 연계들이 수도 없이 만들어지게끔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 그럼으로써 이 안에서의 데이터들 또한 또는 모델 또한 이 시장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게끔 저희가 그거를 노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플랫폼을 좀 더 글로벌한 어떤 환경에서도 동일한 저희가 이런 시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이 저희가 이후에 한국에서 이것들을 안정화시키고 지금 이 플랫폼 자체를 해외의 영역별로 이것들을 구축을 해서 한국의 스타트업이 한국의 위하고에다 올리면 자연스럽게 저기 뭐 일본, 베트남에 그 솔루션들이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네. 그런 기반을 저희가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네. 예. 클라우드 어쨌든 위하고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다 자연스럽게 붙이고 또 그걸 네. 기반으로 해외 수출까지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 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내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조직 경영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 내부에는 민감한 데이터들이 상당수 있을 텐데 이런 데이터 플로우에 있어서 보안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되게 중요한 질문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개인정보와 어떤 신용정보를 나눠야 되는데요. 저희의 기본 정책은 이 플랫폼 안에 고객분들의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있으니까 이거를 바깥으로 내리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아예 처음부터 아까 보여드렸던 그 화면에서 이 데이터를 모델에 학습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민감한 어떤 식별 정보들이 이미 모델 안에 녹여서 모델 파라미터나 하이퍼 파라미터로 만들어지고 이 모델을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바깥으로 유출되지가 않습니다. 모델로 들어갈 때 아예 다 비식별화돼서 들어가는 건가요? 모델에 들어가서 만약 모델에 어떤 학습할 때 기업의 입장에서 자신의 데이터를 모델에 학습시킬 때 식별화된 상태로 쓴다 하더라도 네. 모델의 그 결과는 아주 이게 어떤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모델일 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바깥에 유출할 이유가 전혀 없는 아예 이 플랫폼 자체가 샌드박스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이거를 어떤 산업을 위해서 어떤 통계적인 정보나 모델을 만들 때는 어떻게 쓰냐면 이미 이 데이터들이 다 비식별화돼서 이 어떤 어떤 이런 어떤 집합으로 만들어져서 그것들이 학습되어질 수 있는 데이터로 쓰여지지 이 기업의 데이터를 절대 저희가 갖다 쓸 수가 없어요. 이걸 그냥 갖다 쓰면
저희는 큰일 나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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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염려하시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네.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존 비전에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들어가 있는데 모두 자체 개발하신 건가요? 저도 되게 궁금한데요. 네. 예. 지금 보여드렸던 것 중에 아까 SK 브로드밴드의 스위스TV나 네. 또는 이제 10분 독서라고 하는 저희 뭐 이동우 소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북 코디네이터이신데요. 거기에 이런 것들 하는 이런 스타트업의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네. 뭐 나이스의 어떤 기업 신용평가 서비스나 신용정보 서비스나 근데 그거 말고는 전체가 저희가 만들었고 하나를 안 만든 게 뭐냐면 웹 오피스입니다. 네. 웹 오피스는 다른 회사와 협력을 통해서 그것들을 했고 왜 그러면 그게 저희의 이제 뭐 전문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연계해서 협력해서 이제 만든 것이죠. 네. 그럼 화상 채팅 기능은 자체 개발하신 건가요? 자체 만들었습니다. 뭐 네. 화상 채팅, CRM, PMS 모든 게 다 자체 개발입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다 보니까 사용량에 따른 안정 운영에 대한 문제 리스크 해결 방안이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이게 기존에 이런 사용량이 증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만약에 기업에서 자체적인 인프라에다가 이것들을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저희 데이터 센터에 네트워크 밴드위스도 그렇고 모든 저희가 얼마나 고도화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냐면 가장 최신의 이런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와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가상화시킬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ACI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 기술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이런 스케일러블한 이런 환경을 구축해 놓고 얘네들이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이것들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아키텍처와 이게 만약에 데이터의 유실이나 이거 자체가 처음부터 발생할 수 없게끔 백업하고 2차 백업까지 하고 DR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한 환경까지를 다 이제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사업자니까 네, 당연히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죠.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스템 연계 시 패키지 소프트웨어라서 커스터마이징이 어려울 것 같은데 오픈 API 등을 지원이 가능한가요?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아닌데 약간 예. 네,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그래도 이제 답변을 드리면 네. 저희가 이게 말씀하신 의도가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커스터마이징이 한계가 있지 않냐라는 네, 맞아요. 말씀으로 그런 것 들을 같아요.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저희가 어떤 고객 사례가 있냐면 위하고 플랫폼에 저희가 SDK가 있습니다. 이 네. SDK는 자바, 단넷을 지원하는 SDK로 이 SDK를 저희 구축형 ERP 제품들, 이제 규모 있는 회사가 ERP를 쓰실 때 이 SDK를 써서 경비 청구 전표가 연결되는지 전자결제가 연결되는지 PMS CRM에 연결되는 것을 이쪽에다가 구현을 하시고 있습니다. 네. 즉 뭐냐면 이런 API를 통해서 여기에 저희가 커스터마이징을 해드리진 않지만 이 API로 얼마든지 필요한 것들을 구현해서 쓰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실 보안에 대한 질문도 올라왔어요.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로 인한 대역폭과 안전 운영, 그리고 보안 서비스 이중화, 외부 환경의 해킹 등 그런 문제 리스크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구현되어 있나요? 저희가 아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현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그 SDN,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 셀과 하나의 영역들은 다 아이솔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네. 원래는 그게 스위치 단에서 이거를 ACL로 통제하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모든 작은 서비스 단위가 다 이런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가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쪽으로 그것들이 파급되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보안이라는 게 완전한 것은 없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이거를 격리시키는 것과 두 번째는 이것들을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저희 365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센터 팀, 보안 전문 팀이 그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이런 로그나 이런 징후들을 계속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체계들이 돼 있어서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완벽한 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고 문제들을 파급되지 않게끔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자신할 수 있습니다. 네, 위하고는 이제 서비스 설계단에서부터 정말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게 만드셔서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의 기업이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그것들을 여기다 다 담아 놓으신 것 같으네요. 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모든 서비스를 알고 사용하려면 힘들 것 같습니다. 사용자 교육 서비스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이 안에서 이런 서비스 사용, 뭐 UC 부분이나 ERP 부분을 교육하는 그런 저희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뭐 정부의 이런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 한데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조만간
위TV라는 걸, 위하고 TV라는 것을 런칭을 합니다. 거기 네. 라이브 방송이나 또는 이런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끔 되는데 거기에는 각 프로덕트별로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것들을 계속 이제 강의를 하면서 사용법들을 굉장히 이렇게 익숙하게 될 때까지를 지원하는 그런 체계들을 이제 런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이게 업무 환경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익숙하게 이제 해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를 여러 가지 튜토리얼을 만들어도 계속 부족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까 보셨던 을지로나 전국에 있는 디텍이라고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익스피리언스 센터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런 교육들을 계속 오프라인 교육도 계속 이제 할 계획입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하고 내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하는 프로그램만 선택하고 해당 제품만 구매하는 등 유동적인 사용이 가능한지요? 네, 맞습니다. 이거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아까 초반에 이거를 못 보신 것 같아서 잠깐 다시 보여드리면 네. 이게 이렇게 다 있는 게 아니라 서비스 마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비스 하나하나 단위로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뭐 법인카드, 이건 카드당 뭐 2,000원 유저당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구매해서 필요한 것들을 여기에다가 구매한 상태로 회사의 관리자는 그냥 여기서 서비스별 배포 관리해서 예를 들어서 할 일 서비스를 뭐 저희 전체지만 어떤 부문에 누구한테 배포할 것인지만 체크를 해서 배포하면 그 구매한 서비스가 그 사람한테만 보이게끔 됩니다. 네. 예. 그 기업의 관리자가 구매를 해서 배포를 해주는 네, 맞습니다. 형태네요. 네. 제가 만약에 직원인데 네. 저 이거 필요해요 하면 그 관리자한테 요청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이나 머신러닝, 딥러닝을 적용하여 재고, 재무 등의 적절치 미달 발생할 경우에 노티스가 가능한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뭐 이런 겁니다. 자, 여기가 제가 이걸 화면을 또 이것도 가려놨었는데요. 우리가 회사의 어떤 재무적인 패턴이나 이런 계정 과목들에 대한 변화 또는 재고를 갖다가 이 적정 재고나 이런 것들을 보유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은 이런 시계열상에서의 분석 모델로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디시전 트리 모델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저 밑에 있는 뉴럴 네트워크의 밑에 피처들이 예를 들어서 원재료에 대한 소요 자재에 대한 거나 저 위에 레이블 쪽이 생산품에 대한 것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 뉴럴 네트워크의 과거의 기업의 패턴을 학습시키면 저 밑에 원재료를 어떻게 했을 때 저기에 상품이 어떻게 나오는 것도 예측하는 거고 반대도 가능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데이터만 있으면 요즘 머신러닝 기술들은 굉장히 강력한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것은 문제만 정의하시면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만 있으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시는 네. 분은 어떤 솔루션 도입해야 되지 하는 거 여기서 다 해결이 가능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를 그냥 저희 고객이시면 저희 컨설턴트한테 연락해서 뭘 하고 싶으신지를 하면 저희가 그것들을 다 상담해 드립니다. 네. 네. 질문이 너무 많은데요. 마지막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전 솔루션은 정확히 머신러닝 기반인가요? 아니면 딥러닝 기반인가요? 학습 기반의 추론을 하는 모델이면 딥러닝 같은데 텐서플로우 기반의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있는 건가요? 하고 기술적인 질문 주셨네요. 저희는 그 파이토치를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실제 갖고 있는 이 데이터들에 대한 것을 뭐 사실 텐서플로우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파이토치를 통해서 이 머신러닝, 예를 들어서 많이 쓰는 것들이 뭐 GRU나 LSTM 같은 것들, 뭐 저희가 이미지를 처리하는 거 이런 것보다는 시계열 데이터, 숫자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들에 많이 치중해 돼 있고, 뭐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XGBoost나 LightGBM 같은 이런 모델을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이런 분류해내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예측하고 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긴 시간 동안 발표와 응답까지 해주셨는데요.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가 최근 들어서 보니까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실 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바꿔야 되니까 이 스위칭 코스트 때문에 이것들을 움직이시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BCP,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빠른 이걸 도입하시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계시고,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건 이것들을 먼저 하시면서 먼저 테스트하고 그 문화, 조직의 문화를 그런 혁신적인 IT 환경으로 바꿔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필요하실 때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존 비즈온의 위하고 플랫폼을 활용한 기업 경쟁력 혁신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오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